오늘은 보호회니까 좀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들어오실 때 자료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요걸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하기에 매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각을 바꿔서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누가 이것을 썼느냐, 누가 책임을 졌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연구를 하신 결과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더 요약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 그러나 뒤에도 있으니까 사실은 9페이지인데 간단하게 30개 항목으로 문제점을 요약한 것도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교과서 문제를 제기를 하기 전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올해부터 6종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가가 긍정한 겁니다. 교과부가 긍정을 한 거니까 교과부가 보정을 쓴 것입니다. 국가 교과서로 공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과서에 담겨 있는 역사관은 뭘로 간주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관이다.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이라고 객관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교과서가 6개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의 핵심적인 임무 중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 수호하는 의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뭐냐? 민족사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다. 한반도와 민족사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정통국가이다.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만이 국가이다 하는 것이 정통성의 핵심입니다. 정체성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이것을 교과서에 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과서에서 부정된다든지 왜곡된다든지 말살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과서가 아니고 프롬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만들어진 6개 교과서는 대부분이 불온 문서에 해당합니다. 불온 문서입니다. 불온 문서는 굉장히 제가 온건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반역적 불온 문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수많은 문제점을 아마 메모하기 시작을 하면 한 200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만 다룬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책을 하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뜻 제가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이 11개의 문제점을 제가 우선 소개를 해드리고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서 친북 좌경 조직인 정교조 소속 교사가 필진의 4분의 1, 37명 중에 확인된 것입니다. 확인된 것만 9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정교조 소속 교사가 한국사 교과서를 쓸 수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정교조가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정교조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내걸고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우리 검찰, 그중에서 특히 요새 애국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오영주 변호사가 정교조의 이념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민족은 뭐냐? 민족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내지 신식민지로 인식을 해가지고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교조가 주장하는 민족입니다. 민족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입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 민주라는 이야기의 내포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화 교육은 동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인간이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검찰의 판단에 의하면은 노태우 정부 시절의 검찰의 판단에 의하면은 정교조 운동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초중 고등학생들까지 혁명 전사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교조 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하여 초중 고등학생들까지 혁명 전사로 끌어내려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1,500명이 추방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그 사람들 다 복직시켰어요. 김대중이가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으면 정교조를 당연히 법적으로 다뤄가지고 해체해야 될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과서를 만드는 필진으로서 대거 정교조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교수 필진이 9명이 있어요. 그 중에 8명은 국보법 폐지 운동 등 좌파적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교수 중에 8명. 합치면은 필진의 40% 이상이 좌경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북 좌경적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교과서의 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별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한국사 교과서에 가장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목 검정 교과서의 가장 놀라운 점 하나를 딱 꼽으라면 여기에는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일제히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6개 교과서에 다 빠져 있어요. 6개. 제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빠져 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차라리 1919년에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인정하든지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과서에 의하면 한반도에는 지금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뭐가 존재하느냐. 정부만 존재한다. 정부. 그래서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건국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북한을 정부 수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묘수를 알겠습니까? 이 음모를 대한민국을 정부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북한을 지금까지 정권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정부 수준으로 성격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반역성입니다. 반역성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갖는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만든 교과서다 보면 됩니다. 딱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이 허가를 해주느냐. 모든 교과서는 그 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난 나라라도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저 아프리카에 지금 떼죽음으로 굶어 죽는 나라의 교과서도 그 나라의 민족과 국가를 좋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삶의 랭킹에서 세계 12위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그 나라의 출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교과서는 뭘 목적으로 만든 거냐? 대한민국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안의 종손이 족보를 쓰는데 그 집안을 완전히 사생아 집안으로 만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여기에 필전으로 참석한 정교조 이런 사람들 책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은 자기 역사관과 소신에 따라서 이걸 썼어요. 그러나 그 소신과 여기에 전개된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대로 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교과부 문제,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논평이 없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한나라당입니다. 많은 언론, 많은 농객들, 많은 기자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사설로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 문제가 발생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 기관이 한나라당입니다. 집권당이에요. 한나라당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선거 과정에서 입이 험한 야당 국회의원이 이명박과 그 일가에 대해서 아주 험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나라당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화를 내가지고 고발한다고 야단쳤어요. 아니, 대통령을 욕하면 화가 나고 대한민국 욕을 먹으면 화가 나는 게 이 집권 여당입니다. 이런 정당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욕먹는 데 대해서는 화가 나고 대한민국이 욕먹으면 속으로 기분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이 욕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정당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이 욕먹으니까 화가 나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그 대한민국의 관리자로 우리가 뽑아준 이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고 사생아가 되어버렸는데 입을 닫고 있느냐? 이 한나라당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도 용서할 수 없고 당이란 이 조직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한번